안녕하세요. 데이어 김채연입니다. 유진테크가 3분기 실적 발표가 되었습니다. 이 반도체 장비 업황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높아진 영업이익을 보여준 유진테크인데 어떠한 요인으로 영업이익이 높게 나왔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 또 유진테크가 이 디램 탑3 고객사로 두고 있는 회사이거든요. 이로 인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다. 이 전망까지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먼저 간단하게 유진테크 사업 부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반도체 장비를 하는 회사인데 이 웨이퍼 위에 특정 용도막이라고 되어 있는 것인데 쉽게 말해서 방막 증착 장비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. 이 품목으로는 이렇게 세 가지를 주로 하고 있는 회사이고 딱 봐도 86%로 대체로 반도체 장비로 매출을 만들고 있는 회사입니다. 유진테크 이번에 매출 실적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전체적으로 봤을 때 23년도에는 꽤 괜찮게 아니죠. 22년도에는 꽤 괜찮게 매출이 나왔던 해입니다. 근데 23년에 꽤 굉장히 좀 부진한 성적을 보여주었고 그에 따라서 24년에는 좀 더 턴어라운드가 되어야 하는 부분인데 일단 3분기까지 나온 24년으로 봤을 때는 전체 매출이 그래도 어느 정도 23년보다는 높아질 것으로 보여진다. 이대로만 간다면 좀 더 높아질 것 같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되겠고, 특히나 이 반도체 장비 중에서 좀 더 특징적인 것으로 보면, 이 작년에 비해서 이번 연도 수출 매출이 굉장히 높게 나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이 부분이 매출 그 포괄손익 계산서에도 보면 굉장히 영향을 많이 끼쳐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. 이것을 한번 살펴보면, 24년 3분기, 23년 3분기입니다. 이 수익액으로 보면 774억 원을 달성했다. 작년 같은 경우는 502억 원 정도를 달성했기 때문에 그보다는 성장을 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23년 같은 경우는 성적이 좋지 못했던 해이기 때문에 그에 비해서는 뭐 좋아졌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이 전분기 같은 경우는 777억 원이었기 때문에 거의 비슷하게 나왔다라고 볼 수 있겠고, 이 상반기와 달리 하반기를 가면 갈수록 조금 어려워지는 이 반도체 장비이기 때문에 그에 비해서는 그래도 나름 선방을 한 게 아닌가라는 부분이고, 이 컨센서스와 어느 정도 부합한 부분으로 나온 매출액입니다. 자, 그런데 이제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157억 원으로 꽤 괜찮게 나왔습니다. 작년 같은 경우는 지금 7억 원을 달성했고 이 전분기가 90억 원 정도가 나왔기 때문에 이번 분기가 매출액이 비슷한 데 비해서 영업이익이 굉장히 잘 나온 케이스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매출 실적 수출 부분이죠. 이 글로벌 기업 향, 이 ASP가 증가하면서 이 영업이익을 꽤 많이 남길 수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매출액이 그렇게 커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은 굉장히 훌륭하게 잘 나온 케이스다.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기타 비용이라든지 금융 수익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굉장히 비용이 많이 발생한 것 치고는 당기 순이익도 꽤 괜찮게 나왔습니다. 106억 원 정도로 나온 상황이고 전년도 같은 경우는 17억 원 정도를 보여주었기 때문에 그에 비해서 아주 괜찮게 나온 3분기 실적입니다. 자, 그런데 3분기 실적 매출액이 뭐 그렇게 잘 나왔다고 하지 않더라도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굉장히 잘 선방을 했다라고 정리를 해보자면 일단 3분기 실적에 비해서 일단 4분기와 25년 또 굉장히 중요해지는 부분이 되겠는데요. 일단 관련해서 이 회사의 지금 수주 잔고를 살펴봐야 4분기와 이 내년까지도 알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. 이 전기 말과 당분기 말 이렇게 따로 나뉘어져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보시면 이 말에 있어서 점차적으로 이 신규 계약건이 증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. 어쩌면 이걸 이렇게 따로 나눈 것이 조금씩 증가하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인가 싶을 정도로 이렇게 딱 나뉘어져 있는데 이 금액으로 볼 때는
897억 원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. 일단 연도별로 봤을 때 이번 연도에 다 이게 수용이 될지는 정확히는 알 수 없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수주가 좀 있기는 하다. 뭐 탄탄하고 많다라고 하기는 좀 어렵지만 그래도 수주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겠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도 이 카펙스가 증가하면서 이 유진테크에도 굉장히 수혜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.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유진테크가 하는 장비 사업이 대체적으로 이 D램과 관련된 장비 사업을 주로 하고 있는데 이 D램이 HBM이 점차적으로 수요가 증가하면서 D램의 수요도 굉장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이 D램과 관련된 설비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. 설비 투자가 증가하고 있다. 이런 부분이 당연히 이런 장비 업체에는 좋은 소식이 될 수밖에 없겠습니다. 그래서 보시면 올해 SK하이닉스가 카펙스를 늘리고자 이 MCVX 투자 결정을 했고 이 18조 원이라는 금액을 집행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또 내년에는 HBM이 계속해서 또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보다 더욱더 늘어나 20조 원의 수준으로 이 카펙스가 이루어질 예정이다라고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투자는 계속 있을 예정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이 마이크론 같은 경우도 이 회계 연도가 2024년 설비 투자 규모가 최대 80억 달러였는데 25년에는 이보다 더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되어 있죠. 이 유진테크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한다면 이 D램의 글로벌 탑3 회사를 다 고객사로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. 그래서 삼성과 SK 하이닉스, 마이크론까지 다 이 고객사로 두고 있는 상황인데 삼성 같은 경우는 정확히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 것은 없으나 그래도 이 글로벌 트렌드 추세에 따라서 아무래도 이 디램과 관련된 설비 투자를 같이 하지 않을까로 전망을 해볼 수 있겠고 그에 따라서 이런 고객 3사를 다 가지고 있는 유진테크가 이 수혜를 볼 수 있겠다라고 전망을 하는 것 같습니다. 자, 그럼 정리해보자면, 이 유진테크 같은 경우는 3분기 매출 자체는 그렇게 늘어난 것이 아니지만, ASP가 증가하면서 이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굉장히 큰 폭으로 증가했다. 그리고 내년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 이 D램과 관련된 설비 투자가 계속될 예정이기 때문에 유진테크에는 이 장비 회사로서 좀 수혜가 이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전망으로 안내해드렸습니다. 그럼 관련해서 또 소식이 있다면 제가 또 정리해 오도록 하면서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